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세탁의 김시은 팀장 나오셨고요.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주제 두 가지고요. 첫 번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국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황금 연휴까지 왕서방들이 과연 돌아올까요? 라는 부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실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주변에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코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주 깃발 부대를 목격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오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했고요. 앞에서도 K-팝 아이돌 공연 허가됐다고 말씀드렸고 무비자 입국도 이제 먼저 내 손을 내민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실체 있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한령 해제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쉬는 날이 많아서 빨간 날 얼마나 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까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오늘 바로 반영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체크가 되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저희가 이번에 한한령 얘기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 내고 있는 엔터주를 강력 추천해서 수익이 또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전히 이제 중국인 수혜를 보게 되었을 때 탑픽은 엔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권에 있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중국과 관련했을 때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쪽이 크게 콘텐츠 하나, 엔터,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는 쪽은 누구이니까 보면 또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엔터라든지 콘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은 이제 긴장감이 완화가 되고 있긴 하나 다 완벽한 불확실성 해소는 아니기에 저는 엔터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엔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사실 기대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앨범을 잘 안 내요. 이제 보통 2분기와 4분기에 앨범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보통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5월로 넘어가면 갈수록 또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휴가 시즌이 맞물립니다. 네. 휴가 시즌도 있고, 이제 또 대학가들 행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이제 행사에 아티스트들을 초청을 하면은 또 열심히 찍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찍어서 그걸 또 바이럴로 올리고, 그러면 요즘은 신곡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어떤 아티스트가 또 인기가 있네?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그룹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지가 연결이 되면서 저는 투자 심리 역시도 함께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분기 역시도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실 엔터, 특히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고가권이 있다 보니까 살짝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맞긴 합니다. 다만 지난 2023년 대비했을 때, 그때 고가권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때를 보시면 그때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들,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에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함께 올라왔던 수익성 구간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역시도 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앨범 판매량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SM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빠졌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중국 쪽에서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나왔습니다. 에스파라든지 좀 주요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공급 물량이 빠지게 되면서 첫 번째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그때부터 추세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를 붙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지금 엔터는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좋을 게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화장품이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만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대형주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돌아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이전만큼의 기대치 대비했을 때 올라왔는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모멘텀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화장품은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 혹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볼 것인가 이걸 좀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 혹은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잘 들어보면은 팀장님께서는 한알령이 그러면은 빼더라도 한알령이라는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쪽을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네, 한알령을 빼더라도 네. 사실 지금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이제 작년부터 올라간 것은 사실 맞아요. 네. 이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꺾이게 되었을 때 사실 엔터주들 역시도 함께 꺾일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엔터 섹터가 실적이 안 나오는가 그거 아니고 앞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혹은 하반기 BTS라든지 혹은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여전히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항상 엔터를 토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면세점도 보니까 프로모션 되게 많이 5월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K 콘텐츠의 힘으로 뷰티, 푸드까지 해서 확산되는 양상 속에서 약간 설레이면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정우 팀장님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목이잖아요. 이 분기 중에 가장 대목인데 많이 들어올까요? 이번에 연휴 때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나 면세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맨날 황금 연휴 하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랐다가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빠져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9년 만에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는 기대감 딱 얘기도 했던 부분이 5월 달부터는 좀 더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도 한국 국적의 아티스트가 5월 달에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 화장품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냐, 면세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크고, 저도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엔터가 제일 시세는 분출이 제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엔터 4대 기업들이 다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거의 개별 섹터 움직임 정도로 나와가지고 있고, 면세나 이런 부분은 워낙 주가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본다면 이 한알령 해자 기대감,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엔터를 좀 좁게 보시고 확산돼가지고 조금 더 넓은 시각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엔터가 제일 중요한 게 확산이 될 부분이 푸드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엔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뭘 화장품을 어떤 거 쓰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엔터가 더욱더 확산이 되면 될수록 푸드, 화장품, 어떻게 보면 의류까지도 더욱더 넓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올리브영,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 그리고 다이소 이렇게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엔터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한알령 해제만 되면은 바로 가서 콘서트만 하면은 그 콘서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용기기나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엔터주가 지금 주가 시장에서 더욱더 탄력성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역시나 두 분은 강력하게 엔터가 대장이다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나 싶은 감이 있으시잖아요. 네, 두 분의 선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하이브로 가시고요. 이번에는 이정우 팀장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중국과의 가장 모멘텀 연결고리가 많은 S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M을 또 김시은 팀장님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하이브 가시네요, 이번에. 네, SM 뺏겨서 하이브로 갔습니다.
하이브도 같이 좋나요? 네. 뭐 이제 시공간하네요. 항상 첫 번째 종목은 SM 쪽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하이브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하긴 하는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 하반기에 BTS의 완전체가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래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역시 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긴 하나, 다만 솔로 활동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BTS의 솔로 활동들로 인해서 지금 연속성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나 실적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BTS가 지금 단단하게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하이브 쪽에서 BTS의 뒤를 잇는 게 세븐틴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세븐틴 역시도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혹은 콘서트 쪽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수익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아티스트 단연차 그룹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틴이라든지 혹은 르세라핌 이런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2분기부터 활동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2분기 이후에 하이브 실적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인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라든지 대다수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하나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3년 차부터 이제 흑자가 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최근에 좀 이제 연차가 낮아지면서 1년 차에서도 정산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신인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이라든지 한국 쪽에서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예요. 보통 이제 엔터 쪽에서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돈을 잘 안 쓰고요. 실제로 여자 아이돌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 저 친구들이 돈을 잘 버네, 정산을 잘 받네 하는 분들은 이제 여자 팬덤이 많이 붙고 있는 쪽입니다. 이제 여성을 좀 공략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남자 그룹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앞으로의 전망성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평이 좋아요. 네, 증권가에서도 한 목표 주가 올려서 33만 원, 네, 이 정도를 최상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또 좋긴 한데요. 다만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25만 6천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이 라인대가 28만 7천 원 라인대입니다. 28만 7천 원 라인대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윗꼬리가 살짝 나왔다가 뚫지 못하고 내려왔던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또 어떻게 뚫어가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좀 23만 8천 라인대를 제시를 드릴 텐데 살짝은 이제 좀 텀이 길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터 쪽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눌리더라도 좀 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들어봤고 SM이 저희가 황금 연휴 끝나고 딱 5월 7일에 실적 발표 나오네요. 팀장님, 네. SM 포인트 남겨주세요.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만 잘 나와준다라면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도 워낙 주가가 잘 가다가 실적 발표 이후로 꼬꾸라지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로 오늘 다시 탄력성을 받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M이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한 심리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주가 상승세는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한알령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엑소와 NCT가 중국에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알령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더라도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SM이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에 에스파랑 라이즈가 컴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엔터주에서는 컴백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파가 계속적으로 걸그룹 중에서 계속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얼마 잡을까? 이것도 신고가 언저리여가지고 네, 상단은 얼마까지 보실지가 궁금하네요. 13만 5천 원 부분이 저항대 부분인데요. 실적 발표만 잘 나온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주에 대한 두 분의 고라는 시각 속에서 하이브하고 SM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미약품이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두 자릿수대 급등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AACR, 미국 암연구 합계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기업들이 여기서 기술 총력전을 펼치게 되면서 전임상 그리고 임상에서의 존재감을 가시했습니다.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김신 팀장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볼만한 이슈가 있었다고 보세요? 볼만한 이슈, 지금 이미 그 안에서 이슈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슈팅이 나왔던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CR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좀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AACR 쪽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벤트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벤트를 안고 이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올라간 습니다. 이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연속성을 띠기 위해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든지 실제 매출과 연결이 되면서 빅파마들과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저는 추가 연속성을 또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AACR 마무리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 오히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조금 더 집중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비만 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비만이. 사실 우리나라 비만 관련 종목군들은 테마성이 맞긴 합니다. 실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사실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 대비했을 때 올라간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에서 인벤티지 랩이 또 그동안 시세의 연속성을 띄었으나 이제 경고가 붙었기에 지금은 비만 쪽에 대해서 좀 투자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대형주 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실제 실적이 나오고 혹은 기술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사실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쉬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비만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은 테마단의 성격이 강해서 따라가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실적이 나오는 거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강한 쪽으로 추려보자. 잠시 후에 종목은 저희가 듣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튀어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이슈 받으면서 오늘 거의 지금 눈에 띄는 종목도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어떤 걸 포인트로 점검하실까요? 거의 근데 AACR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줬다가 항상 학회가 끝나면은 조금 더 주가 제자리로 갔던 모습에도 나왔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줬다가 워낙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AACR 관련해가지고 눈여겨봤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파격적으로 나왔어야 더욱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장에서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기대했던 종목은 유한양행이나 뭐 ABA 바이오 이런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생각보다 근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많이 안 빠져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탄력성은 더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인데 끝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왔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 왜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A 바이오가 흥행을 성공하면서 자꾸 사람들은 눈높이만 더 커져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했던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 주실지 이정우 팀장님께서도 플랫폼 기업에서 잡아오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두 가지 포인트 주셨는데 거기에 관역이 지금 들어가는 종목인가 봅니다. 네,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고요. 네, 이정우 팀장의 종목입니다. 루닛, 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한 3% 정도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조금 거래가 요즘에 잠잠하네요. 알테오젠이요. 많진 않네요. 네. 잠잠하기는 한데요. 네.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제 대형주 단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바이오 섹터가 꿈을 먹는 섹터이고 이제 잘 되면 로또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로또이지만 누군가는 이제 절망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무리하게 바이오 섹터가 곽강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라인대에 있으면서 5% 10% 정도의 매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형주가 또 재미가 없다라는 인식일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이제 하단 라인대에서 천천히 물량을 매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40만 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매도를 하신다면은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물론 소송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할로자임이 이제 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송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소송을 쟤네들을 왜 할까 싶을 정도의 이슈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40만 원까지 상단으로 잡고 오면은 팔고 또 이제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 알테오젠에 들어와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연속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좋은 기업이지만 충분히 바닥권, 그러니까 매수 밴드를 잡으신다라고 하시면 33만 5천 라인대까지 좀 열어두시고 밴드를 좀 열어두시고 매수를 하시고 40만 원 부근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현재로서는 옳지 않나라는 생각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형주 내에서도 안정적인 또 수익률 확보가 가능한 종목을 언급해 주셨어요. 루닛이 실적에 대한 뷰가 좋던데요, 팀장님? 네, 루닛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트렌드가 기술 수출이나 공동 연구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닛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앞서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 기업들과 협업과 공동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욱더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암이 초기에만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진단 쪽이 제일 저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랑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의료 관련해가지고 루닛이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좀 안 좋은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딱 보여준 부분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더욱더 탄력성을 받아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루닛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주가 레벨업 보실까요? 주가는 저는 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직전 고점이 거의 8만 원대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21선 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준다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정배열 초기 모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꽤 목표가 높게 잡아주신 것 같네요. 두 분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섭섭하죠. 네, 연휴 들어가기 전인데 좀 낙폭이 나오네요.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를 하는 듯 하다가 하락 쪽으로 쐐기를 받고 있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물이 좀 많아가지고요. 수급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연휴 이후는 어떻게 수익률 향상을 도모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포커싱 맞춰질 것 같은데요. 전략 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거인의 시선에서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시죠.